야, 어머니 다치겠다. 저래 다치면 넘어지면 어떡해.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지 마. 우리 아이고. 위험해. 물. 아이고. 나와. 물 잠깐 틀었어? 물까지 뿌려? 그럼 3학년은 되자마자 첫날부터 네네. 첫날은 갔습니까? 첫날부터 안 가요. 첫날부터. 첫날부터 안 가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거의 쭉 안 가. 네.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얘기. 오, 아 조립 쉐이크. 오. 오. 민우야, 근데 너 어른들에게 말 안 하는데 주문할 때 어떻게 말했어? 형아가 또. 주문을 말로 하죠, 뭐. 오. 주문을 말로 하지 뭘로 하라고? 금쪽이는요. 선택적 항구증 맞습니다. 선택적 항구증 맞습니다. 네.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많이 우리 이제 다뤄서 아마 많이들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금쪽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도 같이 생활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어머님이 또 금쪽이만 신경 쓰다 보면 아무래도 또 첫째한테 좀 그렇죠. 신경이 덜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아이고, 또 먹여주시는구나. 아유, 안 돼. 직접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는 걸까? 진짜 이제 먹지. 이런 시간에도 어머님은 또 동생 챙기느라 또. 아이고 열심히 씹는 거. 야, 이거는 조금 이따가 먹고 가. 먹고. 밥 빨리 먹어. 밥 먼저 먹고. 어서. 빨리 먹고. 껍질 안 벗겨진다. 그냥 껍질채로 먹을래? 누가 나 먹었지? 먹고. 나 이렇게까지 안 먹었는데. 그만. 칭찬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네. 열심히 씹는. 칭찬 또 인정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 시선은 아예 그냥 둘째한테만 지금 꽂혀 있으시. 첫째. 엄마가 동생만 사랑해주는 것 같아. 그렇죠. 나에게만 뭔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나에게만 뭔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감정을 제대로 숨기. 알고 있어 자기가. 아직도 아인데 12살짜리. 예. 아유, 칼고라. 민우가 엄마에게 스트레스 주니까 저까지 스트레스 주면 엄마가 힘들 것 같아서. 보통 많이 자면은 한 4시간 정도? 평균 한 2시간? 근데 정말 짧게 잘 때는 저는 10분도 자본 적 있어요. 10분? 10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잤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또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단위를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한 잔 이렇게. 근데 저는 커피를 단위를 얘기할 때 2리터 이렇게 2리터요? 네, 2리터. 어머.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보름 한 번씩 거진 기절을 해. 막 10시간, 12시간씩 기절을 해버려요. 어머니는 어떻게 아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네, 끊으셨어요. 네. 집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일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병원에서 어린 친구들은 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병처럼 네. 좀 이렇게 옮을 거다. 그래서 동생들을 이제 그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간호를 했었죠. 그때 당시.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가 계시고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좀 사고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전 과정을 풍재 씨가 다 감당하셨어요? 제가 임종까지 다 보고 했으니까요. 우선은 방 한 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엄마랑 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잠을 자다 가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빈소에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보처럼 그 잠이 뭐라고 거기서 퍼질러 자다가 이런 일까지 만들었을까 내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더라면은 뛰쳐나가서 뺏을 수도 있었을 거고 한데 정말 이 정도의 거리였는데 나는 왜 퍼질러 자고 있었지? 이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자는 것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이게 쉬었다가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함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다시 경험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이런 게 다 있네요. 아, 가엾어라. 이제까지 참 열심히 꿋꿋하게 잘 살았어.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또 어떤 시선으로 보미를 대하든 그냥 보미는 열심히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 너무 귀하고 소중해. 아, 첫째. 인사도 없이. 어머. 오호. 저거 많이 비거든. 손 다쳤는데? 엄마 내가 해줬어. 내 근데 손 다쳤어. 비나? 아니 피 안 났지 펴서. 먼저 건전지에 넣고. 아이고 엄마 진짜 힘이 없으시구나. 엄마 티나? 저게? 이걸 조선해서 이걸로 먹어야겠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진짜. 젓가락. 넣고 빨리 좀. 그냥 왜? 밥 먹고 한다고. 빨리 먹어야 돼. 뭔가 엄마 나 좀 봐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첫째가. 야 이거 뭐야? 만들어줄게 누나가. 엄청 어려워? 담비야. 아 시온이가 해줄래. 아니 시온이가 해달라고 말은 안 했어. 아니 내가 이거 이걸 뭐 해줄까 했는데 응 이랬어. 엄마 밥 먹어. 밥 먹고 해줄게. 아너 말도 진짜. 나 시온이한테 말한 거야. 말투가 왜? 이상한 거 같진 않은데. 근데 그냥 둘째 이렇게 케어해주려고 한 것 같아. 엄마 도와주려고 했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가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거, 체온을 느끼게 스킨십 해주는 거, 필요한 반응을 해줘야 아이들은
제대로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력이 너무 없어서 엄마가 거의 영혼이 빠져나가 있는 날 잡아 잡수, 거의 날 잡아 잡수잖아요. 그냥 이런 얼굴로 있으니 어찌 됐건 첫째 담비도, 첫째 금쪽이도 얘도 초2잖아요. 네. 초2면 이제 필요해. 겨우 초등학교 가서 1년 적응하고 2학년 된 거거든요. 근데 얘도 아직 어리거든요. 뭐 요구할 것도 많고 엄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은데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는 누울 자리 뻗을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한 요구도 못하고 집에 왔을 때 좀 많이 참아야 되고 근데 엄마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수해서 방으로 딱 들어가 버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운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운함으로. 첫째이기 때문에 그 첫째의 의무감을 장녀. 네, 주기 싫어서 어렸을 때 그 동생들 막 똥기저귀 갈아주고 막내가 고3이에요. 몇 명이에요? 네 자매. 네. 네. 거의 제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냥 뭘 할 때마다 첫째가 해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담비한테는 그런 부담감을 주기가 싫었어요. 막 어른들을 만나도 야 네가 이제 동생들 잘 봐줘야겠다. 네가 뭐 젖병 뭐 기저귀 갈아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저는 담비한테 듣게 하고 싶지가 일을 안 할 때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막 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못 쉬겠어요. 왜 못 쉬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쉬면 죄책감이 들어요. 워낙 아기 때부터 또 대식구에서 그리고 또 장녀로서 맞아요. 그런 또 책임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있죠. 오빠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해요. 막 우리가 다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치? 막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라 씨의 그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시기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게 됐던 계기도 본인의 강력한 의지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뭐 처음엔 안 하려고 하다가 어머니의 설득에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시작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 좀 힘들고 그랬는데 또 중요한 역에 좋은 이제 그 역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또 어떻게 막 못한다는 소리 듣고 막 감독님한테 혼나고 그러는데 또 그게 또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는 언제나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강력하게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보라 씨 마음 안에 굉장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장녀 롤이 있잖아요. 그럼요. 학교 갔다 와서 밥 차려줘야 되고 내가 좋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 좋아하면 조금은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항상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내를 또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막 너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다 키워놨는데. 그래서 막내는 정말 제가 거의 손을 안 댔어요. 태어나서도 안 보고 막 뭐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엄마가 키워 엄마 애기잖아 약간 맞아. 근데 지금 엄마 같은 역할을 이제 20살인데 하신 거죠. 나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 동생의 탄생도 저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녀가 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녀로서의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많이 힘들다. 나도 한 사람을 그냥 자녀로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엄마 그 다음에 언니라고 하거든요. 언니 더하기 언니. 그래서 생각보다 또 제 동생들이 저의 영향도 많이 받는 거예요. 동생들이 필요할 때 당장에 줄 수 있는 사람은 집에 당장 있는 저였으니까 엄마 아빠는 다 이제 맞벌이 하셔서 집에 거의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긴급으로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제가 돼버린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장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싶었던 것이 언제나 공존했을 것 같아요. 네. 형제가 많으면 네. 여기서 또 장점과 배워지는 게 되게 많은데요.
또 보라 씨네 같은 13형제, 13명의 형제는 또 이렇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어떤 면이 좀 있을 수 있냐면 자녀는 부모를 오롯이 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롯이 대할 수는 없지만 그냥 부모를 좀 나눠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이 동생이 12명이면 제일 장녀니까 아마 남보라라는 큰 딸로서 엄마와 아빠와 보라야 오늘은 어땠니? 보라 너는 무슨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적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는 사랑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온전히 못 받았다고 느끼는 자녀가 있거든요. 온전히 못 받으면 뭔가 어떤 사람이어야지만 내가 존중받고 귀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제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나 봐요. 사실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뭔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부모로부터 이런 부분에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어릴 때 부모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잘 생각해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